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중심에 또 2차 전지주들의 급등락이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대응 전략 세웁니다. 하태민 주식TV 하태민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에 오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변동성을 받고 네. 그런 걸 봤지만 또 이렇게 막상 닥치니까 그렇죠. 네. 그 경고를 해도 시장이 또 참여자들이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죠. 못 듣고 이제 또 우왕좌왕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상황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사실 이런 얘기 나오면 참 예 박사님하고 네. 저하고 할 얘기가 많은데 네. 또 돌이켜보면 예 박사님하고 저하고 2000년 초반부터 같이 방송을 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시장의 어떤 역사적 정인이다 볼 수도 있겠고 저도 1988년 제가 12월부터 주시장에 몸을 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좀 더 있으면 거의 40년이 다 될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되는데 참 저희들이 보면 참 IMF도 겪고 서브프라임 별일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요즘은 그 코로나 이후로 젊은 세대들 2030 세대들이 주시장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바람에 그들은 이런 게 좀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참 그동안 돌아가는 일을 참 걱정된다 하는데 문제는 그러게요. 시장에 아무 도움을 어른이 없어요. 그렇게요. 좀 네. 경고를 해주는 쪽도 없고 네. 그래서 한마디로 극단적 쏠림 장세 저희가 오늘 녹화한다고 목요일 날 제가 오장을 잘 못 보고 왔는데 네. 종가 지금 보고 나니까 참 혀를 찹니다. 혀를 차는데 그래서 수요일까지 수요일 날 큰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 이번 주 수요일 이제 7월 26일 수요일 날 거래 대금을 보면요. 코스닥 거래 대금이 26조 사상 최대. 예. 참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 LNF 이 5종목이 양시장 다 합쳐서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합쳐서 전체 거래 대금의 42%. 한마디로 그 종목만 그렇죠. 매매한 꼴이 극단적인 되고. 쏠림이죠. 맞습니다. 예. 등락 종목 수도 수요일 날 코스닥 시장의 하락 종목 수가 1,480개인데 네. 이것도 사상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소수 종목만 집중되고 나머지 종목은 다 참 이때 옛날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2000년 초반쯤 해서 제 기억에는 그때 핵심 블루칩 장세가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화재 그다음에 SK텔레콤 이런 종목 몇 종목만 핵심적으로 나머지는 별로다 이래가지고 꼭 수요일 같은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그 종목만 오르고 나머지 종목은 제 기억 거의 다 하한가가다시피 그때는 상장 주식 해봐야 한 600개밖에 안 됐지만 꼭 수요일 보면서 옛날에 핵심 블루칩 장세의 네. 마지막 불꽃 그러고 나서 핵심 블루칩이 끝나버렸는데 그런 게 느낌이 들고 수요일 날 코스피의 상승 종목이 51개입니다. 참. 그다음에 코스닥도 네. 상승 종목이 88개. 세상에 이런 극단적인 장세가 없고 그다음에 보면 7월 14일부터 7월 26일까지만 딱 잘라놓고 보면 그 9거래일 동안 7일이 지수가 올랐어요. 7일이 올랐는데 그중에 이틀만 상승 종목 수가 더 많고 나머지는 하락 종목 수가 훨 많고 하락 종목 수가 많아도 그냥 많은 게 대부분은 한 900여 개, 1000개 이상. 특히 7월 21일부터는 매일 하락 종목이 1000개 이상이니까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으면 보통 한 1.5% 정도 빠졌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수는 올라가는데 체감 지수는 매일 1.5%씩 그렇죠. 빠지는 예. 이런 그런 흐름이 있고 그러니까 특히 가장 극단적인 게 이번 주 수요일 날 보면 장중에 제가 한번 봤거든요. 11시 35분이 코스닥 지수가 0.4% 올랐습니다. 11시 34분 짠데 장 마감은 4.2%나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고 오니까 이래 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등락 종목 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 결국 11시 35분에 지수는 0.4% 올랐지만 실제로는 4% 빠진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흐름들이 참 안타까운데 어쨌거나 외국인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의 흐름은 딱 두 가지거든요. 포스코를 파는 것, 그 다음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쇼커버링 하는 것 딱 두 개 흐름이다 보니까 포스코를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7월 24일, 7월 25일, 26일 날 이틀 동안 유가증권 전체 순매도보다 포스코 한 종목 포스코 순매도가 홀딩스. 포스코 예. 홀딩스 한 종목이 더 컸습니다. 예. 그러니까 포스코만 집중적으로 팔았고 대신에 7월 26일 날 코스닥 시장에서 8,800억 정도 샀는데 이것도 제가 쭉 찾아보니까 올해 가장 최대고 네. 2020년부터 찾아도 가장 많이 샀더라고요. 근데 그 산 것들이 대부분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결국 공매도한 것들 쇼커버링. 그러니까 외국인의 입장은 포스코 홀딩스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파는 것. 그다음 공매도 쳤던 세력들이 이제 완전 포기하고 이제 포지션 다 정리하자 하는 것. 두 가지 극단적. 그래서 이런 모든 흐름들이 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결국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제가 오늘 이제 목요일 날 예박쌤 녹화하러 오는데 보니까 에코프로를 보니까 수요일 날 7월 26일 날 고점이 153만 9천 원인데 예. 오늘 종가 98만 5천 원이네요. 100만 원 밑으로 끝났거든요. 결국 15,300원짜리가 9,800원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남째만 하더라도 15,300원 했던 주식이 오늘 종가가 9,800원이면 세상에 이런 시가총액 2위 종목이 이런 흐름이라 하니까 참 지금 현재는 그야말로 극단적 쏠림 장세고 이승을 잃은 장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쏠림 현상이 없지는 않아요. 주식시장이 원래 또 그래요. 이게 인간의 심리 맞습니다. 게임이기 때문에 그죠. 네. 좋다고 하면 한쪽으로 이제 몰리게 되는 건데 옛날에 뭐 그 블루칩 얘기도 하셨지만 뭐 차화정 이럴 때도 그런 주식 아니면 주식도 아니냐? 네이버 카카오 올라갈 때 그죠. 근데 그 맞습니다. 카카오 없으면 카카오 없는 사람이 투자자냐? 우리가 네. 이랬거든요. 이번에는 맞습니다. 2차전지 없으면 투자자도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 원인을 알아야지 이제 앞으로 이 대책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 이렇게 2차 전지로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낸 원인을 좀 분석을 네. 차분하게 좀 해보죠. 예. 역시 박사님이 경험이 많다시 예. 보니까 우리가 풍부한 얘기를 예. 하는데 옛날 차화정이나 네. 핵심 블루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본질적인 요인들이거든요. 저평가됐다.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OCI도 한번 태양광도 한번 난리가 네. 났지 않습니까? 동양제철화학 동철이 맞습니다. 대단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들 보면 본질적인 뭐 태양광이 앞으로 엄청 좋아질 예. 거다 이랬는데 이번은 좀 사례가 다른 게 이번에도 2차 전지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 2차 전지가 좋아진다기보다는 첫째는 7월 13일 날 미래세 자산운용에서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ETF가 상장됐거든요. 7월 13일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근데 이 ETF가 소위 말해서 지금 시장을 주도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G화학까지 포함해서 5종목을 70% 이상 소위 몰빵 펀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몰빵 펀드를 우리나라 가장 큰 자산운용회사가 내놓아 버렸다는 게 사실 굉장히 ETF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그거를 정말 몰빵으로 사실 ETF 우리는 알지만 사실 차화정이나 OCI도 사실 지금 뭐 예. 그 M사가 웃기는 다 얘기예요, 그것도. 배경에 있었던 거 맞아요. 아닙니까? 네. 항상 그리고 좀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항상 그런 펀드를 내서 마케팅을 그 핵심 종목을 다른 펀드가 또 사면서 막 붐업도 시켜가지고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7월 13일 날 상장된 게 굉장히 좀 직접적 계기가 됐다. 그 방송 제가 아까 등락 종목수 말씀드렸지만 네. 7월 14일부터 하락 종목이 급속히 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줬고 그리고 이 핵심 이 마침 그 종목들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또 공매도를 외국인이 엄청 많이 공매도들 많은 종목들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돈이 몰려서 지금까지 10거래일 동안 그 ETF로 한 3,400억 정도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기계적으로 그 주식을 기계적으로 사는 거 아니면 주가 올라가든 말든 계속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계속 담보 부족은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이 7월 초부터 그런 조짐이 있어요. 7월 21일부터는 확실히 포기하는 경향이고 또 하나가 요즘은 이제 우리가 SNS나 유튜브가 발달하다 보니까 유명 유튜브들의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특정 종목만 계속해서 네. 추천하다 보니까 마치 종교 같은 그래 광신하고 맹신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서 이런 것까지 꼭
삼각 파도라 할까 이런 그러니까 이걸 보면 결국은 굉장히 수급적이고 심리적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은 꼭 2차 전지라기보다는 이렇게 공매도 쇼커버링과 SNS와 ETF가 결합한 삼각 파도 같은 그래서 과거의 어떤 쏠림 현상하고 이번은 조금 질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역사는 반복되는데 조금씩 다른 양상을 나타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게임이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또 지속되잖아요. 공매도도 다 청산된 게 아닐 거고. 맞습니다. ETF도 지금 설정된 거니까 또 사들어오는 자금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하나씩 뜯어보면서 일단 뭐 수급이 어떻게 변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참 ETF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영향을 그동안 줬었냐면요. 미래세세 ETF로 돈이 들어오면서 다른 2차 전지 ETF 돈을 환매를 해서 들어온 것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섹터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2차 전지에서 그러니까 지금 근데- 뭐 집중된 가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다른 아까 말씀 다른 ETF는 고루고루 좀 들어 있잖아요. 근데 고루고루 있는데도 ETF 돈을 빼버리니까 그 고루고루 있는 주식은 매물이 환매 매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고루고루 옆에 있는 주식들은 오히려 유탄을 맞고 빠져버리고 예. 이게 특정 다수 종목만 들어가 버리니까 2차 전지 내부에도 소수의 종목만 갖고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네. 차별화되는 현상이 그동안 또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전반의 흐름은 아닌데 아까 말씀 문제는 오늘 같은 경우는 환매위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럼 단기 상승폭이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네. 매도를 해서 돈을 빼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러면 이제 고스란히 이게 오늘 2차 전지에 혼자 많이 빠졌잖아요. 오늘 코스닥 보니까 상승 종목이 1,200개가 넘는데 하락 종목 대부분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던데 이게 예.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환매 영향이 큽니다. 그 단기에 너무 오르니까 수익률이 많이 나니까 환매가 나오니까 또 2차 전지 쪽 환매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 뭐 핵심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 아닌 종목들은 억울한 거죠. 올라갈 오를 때 같이 때도 못 매물 오르고. 받고 예. 또 빠지니까 또 그러니까. 매물 받고 아주 그래서 참 억울한 상황이 됐는데 쏠림이죠. 네. 그래서 7월 13일 상장 아까 미래셋에 ETF가 상장됐다 네.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요 네 종목이 7월 11일 12일 날 저점을 찍고 돌아서기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불과 며칠 동안의 상승률이 30%에서 60% 이 큰 시가총액 1, 2위 이런 큰 종목들이 단기에 30%씩 60%씩 올랐다. 결국 이것도 보면은 미래셋의 ETF가 상장된 게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구나. 등락 종목 수 면에서도 영향을 줬고 여타 2차 전지와 이 뭐 소위 말하는 이 몰빵되는 2차 전지 간의 관계도 차이가 났었고 그다음에 이들 종목 중심의 집중적 상승이 나타났었고 그래서 이번에 ETF 영향은 이런데 이제 앞으로 걱정은 오늘부터 이제 환매가 나오는 단기 이익 실현하려는 부분 나오니까 2차 전지 전반이 이제 매물을 받은 이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후에 대응 전략을 우리가 세우죠. 뭐 분석은 그 정도 했다고 치고요. 이게 이제 후유증을 물론 2차 전지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바이오처럼 그죠? 무조건 신약이 될지 안 될지 뭐 신라젠처럼 신풍제약처럼 네. 그것보다는 어쨌든 성장성은 있어요, 그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갈 것인가? 과연 이 단기적으로 수급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후유증을 2차 전지 내에서 다른 종목, 그다음에 여타 섹터에 미치는 것들인데요. 자, 정리 좀 하고 이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 우선 그거가 네네. 전에 그 외국인 쇼크버링 얘기도 네. 한번 먼저 좀 짚고 넘어가는 네. 것도 필요할 것 예. 같은데요. 그래서 공매도 그 외국인 쇼크버링 네.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그동안 보면 외국인들이 특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조 단위 이상의 일방적인 공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7월 3일부터 뭔가 변화가 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7월 3일 날 에코프로를 외국인 그 공매도 환매수 외국인들이 20만 주 이상 사면서 그날 공매도가 28만 주. 그러니까 7월 3일 날 에코프로를 38만 주를 샀네요. 그중에 28만 주가 공매도가 주로 쇼커버링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3일부터 뭔가 조짐이 보였다가
7월 18일 날 외국인 또 에코프로 BM을 95만 주 사면서 그중에 한 90만 주가 쇼커버링이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당연히 급등을 했겠죠. 네. 근데 7월 21일부터는 이제 매일 이 종목을 사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7월 21일부터는 이제 포기다, 안 되겠다. 뭐 그 미래에서 ETF도 사고 주가는 자꾸 올라가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제는 포기다, 안 되겠다 해서 7월 21일부터는 완전히 좀 포기하는 분위기가 나타났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매도에서 손실이 너무 커서 반대매매 나가서 포기하는 세력도 있지만 또 들어오는 세력도 또 들어오거든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어쨌거나 지금 외국인들이 공매도 세력 간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 그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포스코와 둘러싼 시장의 변수들 이것도 우리가 넘들 보셔야 되는데 7월 25일, 26일 이틀 동안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 2조 3천억이나 순매도했는데 지금 사실 한국 주식을 팔 상황이 아니거든요. 환율이나 모든 게 좋은데 그래서 판 걸 봤더니 다 포스코였더라. 그래서 이걸 개인 투자자들이 아셔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2조 3천억을 팔았는데 지금 고스란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았는데 예. 물론 개인 투자들이 SNS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 외국인 매물 내수하고 갈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2조 3천억이라는 주식을 왜 팔았겠느냐 그리고 이 물량을 받고 과연 개인들이 얼마나 갈 수 있겠느냐도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고 두 번째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7월 25일, 26일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외국인들이 한 1조 2천억 샀는데 그것의 한 70%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다. 결국 이거는 쇼커버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그동안 외국인의 쇼커버링 때문에 소위 말해 숏 스퀴즈 주가가 쭉 올랐는데 그 약발이 거의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외국인들이 쇼커버링을 들어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오르는 그런 힘은 미미할 것이다 하는 점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월 25일, 26일 예, 굉장히 큰 시장의 어떤 변곡점을 맞이했다고 보고 이 수급상 변곡점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 지금의 시장이 굉장히 심리적이고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금세 바뀔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바뀌면 반대 현상이 우르르 또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외국인의 공매도 환매수는 거의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만한 거는 거의 다 넘어갔다. 그래서 공매도 외국인들 공매도로 환매수에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은 매우 낮다.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전략을 이제 어쨌든 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있는 건데 사실은 조정의 빌미 좀 혼돈스럽게 지금 쇼커버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중심을 좀 잡고 가면 될까요? 네. 전략을요. 일단 당장 후폭풍을 걱정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당장 봐도 이제 2차 전지 ETF들이 환매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그 펀드들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좀 수급상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이제 앞으로 본다면 이제 그 공매도 이제 시장 흐름이 여타 2차 전지주로 갈 것이냐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2차 전지주로 가면서 여타 주식들이 좀 피해를 많이 봤는데 여타 주식들은 좀 차별화될 것인가 이걸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AI 관련이라든지 그러니까 IT 소부장들이 네. 그 틈새를 좀 메꿀 수 있는지 이 흐름을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제일 희망하는 것은 그동안 이 몇 종목 때문에 진율려 있던 종목이 만약에 다른 종목도 같이 빠져버리면 시장의 기운이 팍 꺾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완전 짜증이 나는 거죠. 저 올라갈 때도 못 올라갈 때 그러게요. 빠질 때 같이 빠지면 그런 투자 심리가 확 가라앉을 거고 그렇지 않고 그 특정 몇 종목이 헤매고 있을 때 나머지 주식들이 움직여주면서 좀 분위기가 살아난다면 종목 정세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겠고 그 특정 또 2차 전지 지금 굉장히 속상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을 건데 2차 전지만 본다면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공매도 때문에 많이 억눌려 있었는데 예전과 같이 이제 공매도를 강력하게 할 환경은 이제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좀 이제는 관심 공매도가 좀 그동안 공매도 때문에 피해받던 종목들이 좀 힘을 내느냐 이걸 좀 보시면
앞으로 2차 전지 전반도 좀 다른 종목들이 힘을 낼 수 있을지 안 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변동성 요인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하태민 주식TV 하태민 대표님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